중국은 헝다그룹 문제에서 미국에게 너희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최소 13%, 최대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정도로 만족할 일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도 있습니다. 10월 21일에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우주 산업 종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추세상 지금 12,500원 정도를 빠지지 않고 지지해준다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를 돌파해준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00억 원, 90억 정도를 매수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9월달 들어서 사거래를 빼고 계속 매수 중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이번 주 하락 추세가 계속될지 저점을 잡고 반등할지 잘 지켜보자고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희망을 가져볼 만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추세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한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헝다그룹 문제에서 미국에게 너희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가 부도 위기에 있는데 헝다그룹 개별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헝다그룹은 개별 기업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미국 연방정부만큼은 안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보합권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축 시간표는 더욱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 중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 중반경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내년에 금리 인상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중국 헝다 문제와 미국 연방정부 문제만큼이나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2,300명대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런 상황이면 종목도 눌림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 나온 정책 수혜주들 잘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주 월요일 정책 대장주로 알려드렸던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천천히 모아가도 좋다고 했었는데 증시가 안 좋아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석 이후 놓치지 않고 바로 움직였다면 최소 13%, 최대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정도로 만족할 일은 아닙니다. 정책 수혜주는 차분히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살피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클릭하시고 영상 잘 보셨으면 댓글로 잘 듣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오늘도 급등 나올 타이밍을 잡고 있는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예전에 이미 한 번씩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모르신다면 주식성공TV 구독자 아니겠죠?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40년경에는 1260조 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민간 우주 기업들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주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도 있습니다. 10월 21일에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누리호는 10여 년간 개발해온 위성입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자체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올린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이제 우주개발 시대가 점점 오늘의 일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누리호와 함께 여러분께서는 위성통신 시장도 관심 가질만 합니다. 앞으로 6세대 이동통신은 저궤도 위성을 통해 위성, 지상통신 통합망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9,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우주산업 종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는 전력기기 사업과 특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항공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누리호에는 엔진의 연소기 및 가스 발생기 분야 및 시험 설비의 설비 구축에 참여를 했습니다. 비츠로테크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8월 달에 저점을 딛고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온 구간이 앞전에 올라갔던 구간을 돌파하고 지금 지지라인으로 바꿔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5일선을 딛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상 지금 12,500원 정도를 빠지지 않고 지지해준다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치로테크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상 작년 3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씩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보이고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도 만원의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을 해도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점을 기억하시면 지금도 앞전 고점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13,000원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치로테크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월봉상 작년부터 계속 상승하면서 11,000원 구간을 돌파 시도하지 못하고 계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완벽하게 돌파해주면서 지지라인으로 바꿔준 모습입니다.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저항 라인인 13,000원도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같이 하락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P위성입니다. 이미 회사명에 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AP위성은 위성통신을 위한 반도체 칩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관련 부품, 위성통신 단말기의 개발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P위성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7월달부터 상승 한번 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데드크로스를 보이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앞전에도 121선을 딛고 올려준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딛고 반등해 줬습니다. 그 후로 골든크로스를 보이면서 추세를 이제 상승 추세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18,000원 라인이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AP위성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잡았습니다. W자 패턴을 보이고 최소한 앞전의 고점까지 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정배열을 만들어 주었고 우주선을 딛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9,000원대에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 매물대만 소화할 수 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만, 만약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맞고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접근하길 바라겠습니다. AP위성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상 지금 깃발형 패턴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깃대를 세우고 난 이후로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에너지를 모으고 가운데로 몰리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깃발형 패턴이 사라지게 되면 10월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주 및 항공기에 사용되는 특수 원소재를 공급하거나 우주 발사체 부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미국 로키드 마틴, 보잉, 스페이스X 등이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5월부터 상승을 해서 최고 22,800원을 찍은 후 하락하여 8월 중순 이후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골든크로스도 나타나고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인 60일선이 캔들 밑으로 내려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부족한 것과 19,000원대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것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리호의 이슈를 받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만들어졌고 올해부터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 없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줬는데 이슈를 받게 된다면 앞전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슈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진다면 61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17,500원 정도가 저항 라인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상승했고 지금 거래량이 없이도 그 전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이슈를 받게 된다면 현재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17,500원 라인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슈를 받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오늘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추석 전에도 세 가지 모멘텀을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벌써 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해당 영상을 다시 보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두시고 좋은 종목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설명드릴 섹터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